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성 중 두 번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원자 반지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자 반지름에서도 역시 주기율표상에서의 주기성, 즉 규칙성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때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원자라고 하면 우리는 입자, 즉 아주 작은 공 정도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본다면 원자는 크기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을 구한다고 할 때 원자핵부터 전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될 것 같지만 오비탈, 그렇죠. 전자의 존재를 확률적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원자의 크기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원자 반지름을 측정해서 비교를 했느냐? 자, 지금 보는 그림을 수소 분자라고 하겠습니다. 즉 H2예요. 지금 어떻게 원자 반지름을 구했냐면 수소 원자 두 개를 결합시킨 다음에 원자핵 간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한 겁니다. 전자의 위치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원자핵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그림상에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결합을 하면 두 원자의 오비탈이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원자의 반지름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 반지름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을 측정한 뒤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원자 간 결합을 통해 원자 반지름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원자들이 있죠. 네, 바로 18쪽 원소입니다. 18쪽의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이야기할 때는 18쪽은 제외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원소의 주기성을 볼 때 반지름에 관한 주기성에서만 18쪽을 제외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8쪽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원자 반지름 측정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18쪽을 제외한 원자들의 반지름을 구한 다음 주기율표에 적었더니 주기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원자 반지름에 대한 그 주기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같은 족일 때, 두 번째는 같은 주기일 때의 원자 반지름에 대한 주기성입니다. 먼저 같은 족일 때예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주기율표상의 같은 세로줄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원자 반지름은 커집니다.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리튬은 2주기, 나트륨은 3주기, 칼륨은 4주기죠. 주기는 바로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2개인 리튬보다는 3개인 나트륨이, 나트륨보다는 4개인 칼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원자 반지름의 첫 번째 주기성입니다.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예요. 되겠죠? 다음은 같은 주기일 때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주기율표상의 같은 가로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유효 핵전화 때문이에요. 유효 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고 했었죠.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핵이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원자핵 쪽으로 전자가 모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크기는 감소하겠네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주기에서 리튬보다는 베릴륨보다는 붕소가 원자 반지름이 더 작습니다. 이유는 유효 핵전화의 증가 때문이고요. 자, 원자 반지름의 두 번째 주기성입니다.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입니다. 그럼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한 그래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이때 18족은 제외시킨 비교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또한 보다시피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자, 이 그래프의 개형, 즉 대략적인 모양만 기억을 해도 원자 반지름과 관련된 주기성 문제는 웬만큼은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냐? 미안하지만 제목은 원자 반지름이었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온 반지름에 대한 주기성도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결론은 간단하기 때문에 외워야 할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원소를 예로 들어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왼쪽은 금속 원소의 대표인 나트륨이고요.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의 대표인 염소입니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쉽죠. 이유는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담기 위해서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금속은 전자를 잃습니다.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는데 이때 껍질 수가 3에서 2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크기는 감소할 거예요. 왜 금속 원소의 대표라고 표현하냐면 나머지 금속 원소들도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금속 원소라면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자 상태보다 이온, 즉 양이온 상태의 반지름이 더 작아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마찬가지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습니다. 염소를 보면 전자를 하나 얻어 음이온, 즉 염화이온이 되죠. 이때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나면서 18쪽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똑같이 담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때 전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 정도가 더 증가할 거고 이는 가르막 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 핵전화는 감소하겠네요. 그쵸? 유효 핵전화의 감소로 원자핵이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느슨하게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에 크기의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나머지 비금속 원소들도 이러한 경량성을 나타내요. 즉, 비금속 원소라면 전자를 얻으면서 전자 사이의 반발의 증가로 인해 원자 상태일 때보다 음이온 상태의 반지름이 더 커진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고 비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마지막 개념은 바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에요. 등전자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같은 전자수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이온들인데 전자수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닮아간다고 했었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같은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닮아간 이온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주기 비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얻어서 2주기 18쪽 원소인 네온의 전자 배치를 닮을 것이고 3주기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잃어서 2주기 18쪽 원소인 네온의 전자 배치를 닮을 거예요. 자, 금속 원자는 양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지금 보는 등전자 이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화이온, 플로리나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 이 5 이온들이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닮은 등전자 이온이에요. 자, 이 5 이온들의 이온 반지름 크기를 예상해야 되는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비교해야 할까? 무엇으로 비교해 봐야 정확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설명할 때 2가지로 설명했어요. 같은 족일 때는 전자 껍질 수였고요. 같은 죽일 때는 유효 핵전하였습니다. 느낌이 오죠?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가 같습니다. 당연히 전자 껍질 수도 같겠네요. 보여준 예시의 5 이온 다 전자 껍질 수가 2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남았느냐? 네, 바로 유효 핵전하입니다. 분명 원자 번호는 달라요. 그 말은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가 다르다는 것이고 애초에 핵전하 자체가 달랐을 겁니다. 당연히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전하는 클 테고요. 자, 그런데 전자수는 같다라는 거죠. 전자수가 같으면 전자 사이의 반발, 즉 가려막 효과는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핵전하가 큰 이온일수록 더 큰 유효 핵전하를 나타낼 것이고 강하게 원자핵 쪽으로 전자를 끌어당길 것이니 크기는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기가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8번인 산화이온이 가장 크고 9번인 플로리나이온이 그 다음이며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 이온 순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개념들 사이에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개인적으로 복습해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